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토론회 1대1 너나와 토론회 첫날 김문수, 안철수 또한 김문수, 한동훈 두 개의 토론 1대1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총평을 말하라 그러면 창피합니다. 국민의힘 수준 이 정도야? 이번에 이 후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미스터 트롯 오디션을 벤치마킹해서 재밌게 하겠다. 재밌게 한다는 건 결국 떡을 쳤고 이 토론이 보는 사람이 부끄러울 정도의 토론을 했다. 특히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토론은 지루해서 부끄러워서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노인종에서 좌담하는 담소 나누는 정도의 토론회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가혹한 비판일지 모르지만 역시 김문수 후보는 그 나이대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왜 저렇게 지적 능력이 떨어졌나 하는 것을 의심할 정도의 그러한 대통령 후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논평할 만한 내용과 컨텐츠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지명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주로 한동훈 후보를 질문하고 공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토론회를 보면서 이 토론회 또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할아버지와 손자가 할아버지 왜 그래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라고 손자가 할아버지를 치받고 얘야 그건 그런 게 아니란다 하고 꼰대 할아버지로서의 그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었던 김문수 후보가 저 정도의 지적 능력밖에 없었나? 초점을 잃고 순발력도 다 떨어져 있고 똑같은 질문을 받아칠지도 모르고 그냥 한 후보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이렇게 입 벌리고 바라보면서 그냥 수긍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어정쩡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 보면서 역시 그런 상대를 한동훈 후보가 계속 공격을 하면서 반박을 하니까 한동훈 후보는 또한 왜 저렇게 버릇이 없어? 마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덤비는 손자 같은 이런 토론회. 이게 토론회입니까? 그리고 MZ세대 같은 손자 한동훈은 그건 틀리고 이게 옳아요 계속 하는데 할아버지는 얘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란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의 내용은 왜? 무엇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본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대통령을 배반했냐? 대통령을 배반한 배반자로 낙인 찍기 위한 배반자 프레임에 몰아넣기 위한 그러한 질문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따박따박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에 대한 입장이 뭐냐? 계엄을 찬성한다는 거냐? 반대한다는 거냐? 라고 얘기를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계엄에 관한 한동훈 후보 빼고는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출발부터 스텝이 꼬였습니다. 왜? 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은 반대한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계엄이 잘못됐으면 헌법을 위반했으면 탄핵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 스텝이 꼬인 스탠스를 처음부터 갖고 가다 보니 계엄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은 껴놔야 되겠고 아스팔트의 군중들 마음을 같이 안고 가야 되겠고
모순의 모순 덩어리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을 가운데에 놓고 뜨거운 감자처럼 만질 수도 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동훈 대표잖아요. 아무리 나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고 한 사람이라도 틀린 건 틀린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 일갈하자 우리 아버지가 계엄을 해도 나는 계엄에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김문수 후보는 당신이 계엄 반대에 앞장섬으로써 탄핵이 됐고 당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얘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란다.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누구보다 양심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꼬이고 반격에 대답이 옹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훈 대표 또 왜 그렇더라도 그렇게 대통령을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깝다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그럴 수 있냐? 굉장히 사적인 문제를 계속 끌고 들어오니까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문제 처음부터 있지 않았느냐. 또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하고 황상무 사건은 뭐 그렇게 큰 사건 얼른 빨리 결정을 못 내린 것뿐이지. 명태균 문제, 의사 2,000명 증원 문제, 의대, 또 R&D 예산 깎아버린 거, 김경수를 사면시켜준 거 정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입 다물고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배신자 낙인을 찍히는 거를 각오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이 문제를 혼자 총알을 받으면서 했는데 그때 뭐 했느냐. 김 후보는. 국민의힘에 내 말에 동의해 주는 사람 없었고 나를 배신자로 만들면서 이간질하는 세력만 그동안 있었다. 내가 만약 지금 없었다면 국민의힘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이재명이랑 싸울 수 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동훈 후보, 김문수 후보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 존경한다. 존중한다. 그렇지만 계엄에 대한 입장, 또 왜 이 공적인 문제를 계속 사적인 문제로 공적으로 잘못된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느냐. 김문수 후보 할 말이 없죠. 물론 양심이 없는 사람이면 이 한동훈 후보의 주장에 억지를 쓰겠지만 김문수 후보는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아니란다밖에는 주장할 수 없는 거죠. 할아버지로서 옹색한 변명을 손자한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전개됐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에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했냐 그러는데 정말 나는 얼마나 아프겠냐. 내가 제일 아픈 사람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가 공적으로 사적으로는 공직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한테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고 뭐 당대표를 하기 위해서 가진 무리수를 써서 이준석을 내쫓고 이래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공직이라는 것은 하사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개인적인 인과관계를 공적인 하사품을 내려받느냐. 그것은 권력남용이죠. 한마디로 권력남용입니다. 배임이기도 합니다. 그냥 내가 필요해서 법무부 장관을 시킨 거 아니냐. 내가 필요해서 당대표를
시키려고 했지만 반대에도 무릅쓰고 나는 당당하게 당대표를 내 자력으로 했다. 이런 주장을 다 한 것입니다. 한동훈 후보 진실을 가지고 있고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공격을 해봐도 한동훈 후보에게 할 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가 완전히 김문수 후보를 따라 제끼지 않았나